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국쌤 체육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건강이라는 큰 단원 중 1단원 건강과 체력 평가의 첫 번째 주제, 건강과 신체 활동입니다. 건강과 바른 자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시간에 배울 주제는 바른 자세와 건강,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입니다. 최근 우리 주변의 학생들이 척추측 만증, 거북목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몇 년간 꾸준히 습관화된 잘못된 생활 태도 속에서 신압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렇기에 평소 바른 자세로 서 있거나 앉기, 들기, 스마트폰 하기는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의 바른 자세를 실천할 수 있다. 두 번째, 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평소에 잘 알던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함을 깊이 명심하길 바라면서 수업 들어갈게요.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들어봤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에 걸리지 않고 튼튼한 몸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상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죠. 여기서 신체적 건강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질병이 없고 체력 상태가 좋을 때 우린 건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정신적 건강도 중요한데요. 모든 일에 자신 있고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과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협동심,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속담에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혹시 들어봤나요? 일단 신체적 건강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시간 사운드 바디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볼까요? 건강한 신체를 위한 출발은 바로 바른 자세입니다. 운동을 하는 시간은 한정적이지만 우리가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건 일상생활입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을 하는 자세가 신체 건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올바른지 알아볼까요? 서 있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머리는 앞 15도를 똑바로 봅니다. 턱은 몸쪽으로 약간 당겨 허리가 곧게 펴지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누울 때를 보겠습니다. 특히 잠들어 있는 시간이 긴 만큼 바른 자세가 중요한데요. 무릎 밑에 두꺼운 베개나 담요를 말아넣고 무릎 쪽이 약간 올라오게 자면 훨씬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서 우리는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다리 쪽에 피가 많이 쏠려 있는데 다리를 약간 들어 누워 있으면 쏠림 현상이 해소되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베개를 양쪽 무릎 사이에 넣는다면 숙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 스마트폰 사용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어린 학생들이 거북처럼 목을 쭉 빼는 듯한 목의 형태를 갖게 되는 거북목 증후군이 많아졌는데요. 목을 계속해서 숙이고 있는 자세로 인해 거북목 증후군이 생긴다고 하네요. 스마트폰을 할 때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목을 아래로 숙이는 자세가 아니라 턱을 안쪽으로 당겨 곧게 세우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들면 허리에 큰 부담을 줘 자칫 허리 디스크가 올 수도 있으므로 허리를 세운 자세로 다리 힘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들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 속에서의 바른 자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잘못된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바른 자세를 통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면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의 신체를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줍니다. 운동의 효과는 운동을 하는 기간과 빈도, 운동 시간, 운동 강도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긍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체적 효과로는 폐활량이 좋아져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심장이 튼튼해지고 크기가 커지며 심박수와 혈압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근력 트레이닝은 근력과 근지 구력을 향상시키며 흔히 벌크업이라고 하죠. 남학생들은 몸을 벌크업 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참고로 여성들도 근력 트레이닝을 하면 벌크업 돼서 몸이 우락부락해진다고 착각을 하는데 유튜버 흑자 헬스님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한 달 월급을 받고 이러다 이건희 삼성 회장처럼 재벌 되는 거 아냐? 라고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들은 남성과 호르몬의 차이로 인해 그렇게 근육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근육이 갈라지고 튀어나올 정도로 운동하는 건 정말 오랜 기간의 꾸준한 운동 시간과 식단 관리 등이 병행되어야 한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다음 운동을 통한 정신적, 사회적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운동을 하면 어떤가요? 잠시나마 스트레스에서 멀어지고 운동에 집중하죠. 또 어떤 동작을 성취해내면 자신감과 자기 만족감이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가요? 기분 좋아지겠죠? 또한 타인과의 꾸준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서로 대화와 실력을 교류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좀 더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답니다. 이런 좋은 영향을 주는 걸 안 할 수 없겠죠?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나가고 싶지 않나요? 일상생활 외에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활동에는 반드시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시작한다면 분명 오래가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을 성공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인 인식 단계에서는 자신의 생활 습관과 건강의 관계에 관하여 생각해 본 후 잘못된 생활 습관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과 식사량이 일정 한지에 대해서나 앞서 알아본 일생생활의 잘못된 습관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게 좋겠죠. 이후 자신의 생활 습관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인 계획 단계로 넘어갑니다. 식습관, 운동습관, 휴대폰 사용 습관 등으로 나누어 계획을 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후 좀 더 세밀하게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실천하는 준비 단계를 거칩니다. 4단계인 실천 단계에서는 친구, 부모 등에게 실천 의지를 알립니다.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자신의 실천 의지를 타인과 공유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5단계는 가장 중요한 유지 단계입니다. 누구나 처음은 화려하고 멋지게 꾸미는 사람은 많지만 이를 유지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는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큰 효과를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를 이겨내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 바로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으로 SNS를 확인하듯이 운동도 습관처럼 한다면 힘들이지 않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 단계에서 대체 어떤 운동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덜어주고자 몇 가지 예시를 준비했으니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볍고 즐거운 운동으로 배드민턴, 탁구 등이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무작정 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뛰는 것은 관절에 많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평생 써야 할 관절 혹사시키지 말고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등으로 칼로리를 태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원수가 많을 때는 여러 명이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좋은데요. 농구나 풋살 등 팀워크가 필수적인 스포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를 원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등산이 좋으며 근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중량을 이용한 근력 운동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운동을 선택하는 것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에 대해 알아보고 실천하기였는데요. 바르게 서기와 눕기, 스마트폰 하기와 물건 들기에 대해 알아봤었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서 있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앞 15도, 위를 똑바로 보고 턱은 안쪽으로 당겨 허리를 곧게 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였죠. 바르게 눕기는 무릎 밑에 두꺼운 베개나 담요를 말아 넣어 다리를 들어 올려 하체로 혈액이 쏠림을 예방하고 옆으로 누울 때는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베개를 양쪽 무릎 사이에 넣어 다리의 평행을 맞춰주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 목을 너무 숙이지 않고 곧게 펴서 하는 습관을 길러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고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세운 자세로 다리 힘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내용 다 기억할 수 있겠죠?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 증진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는 내용을 알아봤었죠. 먼저 1단계인 인식 단계에서는 자신의 생활 습관과 건강의 관계에 관하여 생각해 본 후 잘못된 생활 습관을 분석하고 계획 단계에서는
자신의 생활 습관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형사진을 그려본다고 했습니다. 이후 좀 더 세밀하게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실천하는 준비 단계. 4단계 실천 단계에서는 타인과 자신의 다짐을 공유하고 5단계에서는 이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5단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황과 목적에 따른 운동 형태 및 종목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며 한 번 더 기억을 상기시켜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 수업 어땠나요? 목소리가 너무 로봇 같진 않았나요? 사실 맞아요. 다들 알고는 있는 이야기를 쭉 늘어놓은 것 같지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